안녕하세요. 토픽스쿨 안쌤입니다. 네, 새로 개정된 책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평가, 필기시험 연습 문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28번까지 했고요. 네, 29번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밑줄 친 그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였던 그는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될 것을 염려하여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글을 통해 남한에만 단독 정부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였다.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것을 막고 통일정부 수립을 의논하기 위해 북한의 정치인들과 의논하였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자의 지도자, 이 사람은 김구 선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가에 해당하는 민주화 운동으로 옳은 것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무리한 방법으로 헌법을 바꾸는 등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특히 1960년에는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3.15 부정선거. 이에 시민과 학생들이 전국적인 항의 시위를 벌였는데 이를 가라고 한다. 그래서 3.15 부정선거에 맞서서 벌인 그것을 4.19 혁명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 선거에 대해 잘못 말한 사람은 1번 수잔. 민주국가에서는 대표자를 국민이 직접 뽑지. 자이드.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야. 파비앙.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선거야. 줄리안. 한국은 모든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결정을 내리기도 해. 그래서 잘못 말한 사람은 4번. 한국의 모든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 아테네에서의 그 직접 민주주의를 이렇게 표현한 그런 거였습니다. 한국은 이제는 직접 민주주의는 아니고요. 간접 민주주의 제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남북 통일의 필요성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분담 비용을 높이기 위해서, 니은 군사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디귿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리을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분담 비용이 높고요. 그 군사비에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헌법 제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은 계획 경제 체제이다. 2번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중시한다. 3번 주로 정부의 통제에 따라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 4번 북한이나 쿠바에서 채택하고 있는 헌법과 유사하다. 그래서 1번, 2번, 1번, 3번, 4번이 이제 계획 경제 체제를 말한 거고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중시하는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국가의 개입도 있기도 합니다. 한국에서의 근로조건 및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최저임금제를 통해 근로자의 임금이 너무 낮아지지 않게 한다. 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 근로시간은 일일 10시간, 일주 5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에게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으로 구성되는 노동 3권이 보장된다. 리을 고용보험에 따라 취업을 위해 노력하지 않더라도 1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근로시간은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가 이제 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노동 3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에 최소 9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이후에 자녀 양육에 대한 법적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아이를 낳은 엄마가 자녀를 양육한다. 2번 경제적 능력이 많은 쪽에서 자녀를 양육한다. 3번 자녀 양육 비용은 합의에 앞서 법원의 결정을 따른다. 4번 자녀를 양육하는 측에서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되겠고요. 자녀의 양육을 누가 할지는 이제 부부가 합의하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래서 법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결정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합의를 먼저 이혼할 때 합의를 먼저 합니다. 다음 중 모성보호를 위한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여성 근로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니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디귿 임신 후 12주에서 36주 사이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리을 태어난 지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경우 1일 2회 유급 수유시간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모성보호를 위한 법에서 옳은 것은 기억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가 아니고 이제 이거는 임신한 근로자가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는 임신 후 12주 이내나 36주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필기시험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1번부터 8번까지는 3단계, 4단계의 어휘와 문법에 대한 문제고, 그 이후에는 기본 과정이 50과까지 있는데 이제 그 영역별로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별로 2문제씩이 출제되는 그런 유형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유형들을 잘 살펴보시고, 올해 개정된 책에서는 그 5단, 그러니까 한국사회 2의 기본하고 심화의 작문시험과 구술시험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도 실제 시험을 본 건 아니라서 일단 예상하고 한번 예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문시험입니다.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시오. 앞으로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왜 그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직업에 대한 그런 파트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한국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 식당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요리를 좋아하고 잘하기도 합니다. 제 고향에서도 요리를 했습니다. 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시험에 합격하면 비자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비자를 변경한 후에는 자유롭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돈을 모아서 식당을 차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시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는 구술시험 문제입니다. 구술시험 문제도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구술감독관의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다. 매년 음력 4월 8일 불교 기념일인 부처님 오신 날, 12월 25일을 개신교와 천주교의 기념일인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종교 간 화합 차원에서 서로의 기념일을 축하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 사회 통합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국정 운영에 대한 지혜를 구하기도 한다. 종교 간의 상호 배려와 존중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 구성원은 종교가 있든 없든 종교에 대한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종교라는 것이 각자가 선택한 삶의 방식 중 하나라는 점을 인식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한국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종교의 기념일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입니다. 한국인의 종교 생활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종교단체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향 나라에는 어떤 종교가 있나요? 자신의 고향 나라와 한국의 종교 문화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나요? 제 고향에도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 간의 상호 배려와 존중이 있습니다. 제 고향에서는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0% 정도 됩니다. 한국에서 집을 구할 때, 계약할 때 또는 집에 살면서 좋았거나 불편했던 경험을 말해보세요. 저는 빌라에 살았었는데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웃과 잘 지내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여러분 고향 날씨는 어떤 특징이 있고 최근 어떤 변화가 있나요? 한국은 사계절이 있는데 제 고향은 계절이 두 개 있습니다. 우기와 건기입니다. 많이 덥습니다. 최근에는 홍수나 태풍이 올 때가 많아졌는데 피해가 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장문형하고 구술형 문제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 잘 준비해서 꼭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